고성희의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고성희 지은호 유전자 일치율 99.98%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음을 다잡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우진은 시간을 잃고 있고 지은호는 모른 채 살아야 하고 나는 선택을 해야 해. 고성희는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그 선택이 사랑인지 욕망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울면 약해지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그날따라 눈물이 자꾸 고였습니다. 지은호는 리모델링이 끝난 새 사무실에서 마지막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따끈한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와 말했는데요. 은호 씨,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지혁 씨. 근데 시작이 이렇게 무서웠던 때가 있었나 싶어요. 둘의 말끝에는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숨결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손등에 난 잔 스크래치를 보고 손수건을 꺼내 감싸주려다가 멈칫했는데요. 그 짧은 주저가 오히려 마음의 깊이를 더 드러냈습니다. 지혁은 자신이 선을 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도 고개를 살짝 젖혀 삼켰습니다. 지켜야죠, 우리 둘 다. 아직은.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지혁의 마음은 이미 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투자회사 설립 서류를 들고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물었는데요. 상의도 없이 무슨 짓이냐? 숨을 쉬고 싶어서요, 아버지. 내가 가진 게 다 누구 덕인데 숨이 막혀? 그래서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서보고 싶습니다. 박진석은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내 엄마도 그 소리하고 떠났지. 그 한마디가 성재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성재는 눈빛을 내리깔고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물러섰지만 포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넘어설 겁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났고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수비는 며칠 전 이웃들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 어릴 적 성재가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성재에게 또 물었습니다. 오빠는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성재는 잠깐 멈추더니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5살쯤. 엄마가 나가던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비는 괜히 컵뚜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오빠 혼자 버틴 거네요. 수비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문장을 꿀꺽 삼켰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같이 버텨줄게요. 이 말은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선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지화는 박진석의 파격적인 제안을 수락한 뒤 정식으로 영나의 보디가드로 배치됐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도 믿지 말라는 박진석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경호 업무였는데요. 갤러리 이동 동선 확인, 차량 점검, 방문객 체크. 그런데 지화는 금세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영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카페, 같은 거리, 같은 타이밍. 그들은 경호원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영나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전시회 끝났는데 왜 아직도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질까요? 지화는 대답 대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건 기분 탓 아닙니다. 누군가 분명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그날 밤 지화는 박진석에게 보고를 올렸다. 사장님, 혹시 영나 씨를 노리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 명이든 10명이든 영나 곁은 절대 비우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화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경호원이 아닌 감시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본인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게 있다. 고성희는 결심을 굳힌 듯 지은호를 따로 불러앉혔습니다. 요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일정도 차질 없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차분히 손끝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마음을 흔들기도 해요. 흔들릴수록 실수하죠. 실수는 뼈 아파요.
지은호는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명심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못하죠. 그게 결국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속 어딘가가 스치듯 서늘해졌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대화가 훗날 자신에게 가시처럼 되돌아올 말이 될 줄은. 그날 밤 성재는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쪽 좌석에서 누군가의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통화 중인 지은호였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미소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네, 지킬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 성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굳이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커피잔으로 내려갔습니다. 잔 속 얼음이 녹으며 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성재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괜히 봤네. 입가에 웃음이 걸렸지만 그 웃음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지혁과 은호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자신이 처음 그 두 사람을 봤던 날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지혁은 늘 누군가를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켜줄 차례인가? 그 말엔 질투도 미련도 그리고 이상한 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호 씨, 오늘 늦게까지 일하지 말아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지. 그날 밤 지혁은 그저 안부 전화를 걸었을 뿐이었고 은호는 짧은 대답 하나로 마음을 들켰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밤늦게 지혁을 불러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지혁이 성재를 구해준 기억이 둘 사이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추억이 오늘은 이상하게 두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단순했지. 맞으면 맞고 무너지면 일으키고. 성재가 대꾸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누구를 일으켜야 하는지도 모르겠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성재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혁아, 너 은호 씨한테 마음 있지? 지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있다 없다로 말하기에는 좀 무섭다. 성재가 웃었습니다. 그래? 난 무서운 거 싫다. 그래서 선을 긋는 편이야. 그 말은 경계이자 경고였습니다. 둘의 대화는 싸움이 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날 처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수빈이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점심에 시간 돼요? 수빈은 가벼운 표정으로 등장했지만 마음속엔 지난번 5살 이야기가 여전히 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밥은 먹고 다니죠? 성재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너도 이제 걱정할 나이가 됐구나. 수빈이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빠 회사 아이템 몇 개 생각해봤어요. 오빠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돈 말고 가치로 풀 수 있는 게 뭔지 그냥 메모해요. 성재는 노트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런 걸 왜 나한테? 수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요. 오빠는 누군가가 믿어주면 더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말은 생각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성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다시 펼쳐보고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사람 같아진다. 영락 아이는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보디가드 계약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스토커가 전시회 리뷰를 빙자해 DM으로 약속 장소를 던졌는데요. 지화는 경찰 신고에 앞서 동선을 바꿔 미리 잠복했고 실제로 나타난 스토커를 직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그 한마디에 스토커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너 사랑은 해봤어? 지화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지켜보던 박진석이 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쓸만하네. 영란은 나중에서야 지환에게 조용히 말했는데요.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오늘은 유난히 든든했어요. 지환은 짧게 네라고 답했지만 그 한 글자에 모든 게 담겼습니다. 성인은 박진석 몰래 우진을 만나러 별장으로 갔습니다. 깊은 밤 별장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나 기다리라고 했죠. 하지만 그 기다림이 누군가의 목숨을 줄이는 기다림이면 난 못 기다리겠습니다. 성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지금 약해. 그래서 내가 강해야 해. 우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강해야 한다고. 하지만 강한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성인은 우진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그 손끝이 닿기 전에 멈췄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방식은 누군가를 없애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면 난 그 사랑을 거절하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은 칼보다 깊었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넌 아직 몰라. 세상은 깨끗하지가 않아. 내가 약해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져.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지금 가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성인은 한 걸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경호원들한테 말해뒀어. 당분간 넌 이 별장에서 못 나가. 나를 원망해도 좋아. 근데 살아있어야 뭐라도 바꿀 수 있어.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게 사는 겁니까? 엄마가 말하는 살아남는 삶은 숨쉬는 감옥이에요. 성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잠시 후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다 끝나. 우진은 문가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문 앞에는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조용한 감옥이네요. 하지만 감옥에도 틈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인은 봉투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를 눌러쥔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사랑은 때로 살인보다 잔인해. 다음 날 지역과 지은호의 사무실 오픈을 위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빈이 꽃을 들고 웃으며 들어왔고 박성재는 한 발짝 뒤에서 모두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고성희가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축하해요. 젊은 열정이 제일 귀하죠. 말은 축하였지만 눈빛은 점검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일부러 지역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역 씨, 우리 재단 프로젝트 하나 같이 검토해 볼래요? 지은호 씨와는 잠시 다른 팀을 꾸리고요. 지역은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 답은 정중했지만 사실상 거절에 가까웠습니다. 고성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짧은 표정 변화를 보아버렸고요. 마음속에 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성재가 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로 올라가자 지은호가 혼자 스케치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지형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성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 좋죠? 지은호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요, 그건 성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솔직하면 돼요. 근데 솔직해지려면 누군가가 다칠 겁니다. 그게 지역이든 지은호 씨든 저든.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성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겠다면 내가 뒤처리할게요. 적어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 말은 복잡했습니다. 질투, 체념, 보호, 그리고 어쩌면 자아까지 한꺼번에 섞인 말이었거든요.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고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시간 박진석은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 영나와 약속이 있습니다. 동선을 당신이 짜요.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서. 지환은 간단히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홀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진입로 2개 차단, 내부 인원 식별표 교체, 차량 배치 전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묻히곤 하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이를 이겨버렸습니다.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의 온도에서 시작한다. 지화는 자신의 문장을 메모장에 적고 화면을 껐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성희는 재단 회의실에서 단독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잠깐만 시간 줄래요? 나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해서.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강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통화를 멀찍이서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얼마 전 우진이 재단 근처를 서성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집안 그냥 일이 아니다. 비서는 스스로의 입을 다물었고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고 지은호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성희는 예상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말문을 트기 전부터 눈가가 젖었습니다. 지은호 씨, 내가 선을 넘었다면 미리 사과할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장님? 고성희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그 죄가 구원이 될 때도 있고 파멸이 될 때도 있고.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고성희는 마지막 문장을 삼켰습니다. 당신이네.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 순간 울린 전화벨이 대화를 베었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아침 일정 변경됐습니다. 영락건으로 언론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성희는 통화를 짧게 끊고 다시 지은호를 봤는데요. 이제는 말하지 않는 게 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얘기해요. 고성희는 또 한 번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미룰수록 진실은 무거워지는데요. 그 무게를 지탱할 다리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새벽 무렵 지혁이 사무실에 들르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아내는 지은호가 그대로 졸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담요를 덮어주려다 손을 거두었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가 눈을 떴습니다. 지혁 씨? 네, 저예요. 이대로 자면 목 아파요. 둘은 아무 말 없이 웃었고 아무 말 없이 숨을 맞췄습니다. 그때 문틈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문을 닫지도 열지도 못한 채 몇 초를 버텼는데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뒤처리를 하겠다고 했지. 그 말 지켜야지.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는 어깨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모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서랍을 벗어나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은호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지혁은 선을 지키려 애쓰지만 마음은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그 선 밖에서 상처로 사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은 이제 한 사람의 선택으로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